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한결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더운 여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신 상황에서 계속 취업 준비하시느라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올해 하반기 이제 드디어 시작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이번 하반기에는 꼭 공기업 취업 성공이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워낙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번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 요양직이 하반기에 별로 안 뽑을 거다라는 썰이 계속 있기는 했었는데 이건 좀 해도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동안 건보를 준비하셨던 많은 간호쌤들 분들께서 좀 많이 허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토론 면접이 있었는데 토론 면접이 없어지고 상황 면접이 도입됐다는 점, 그리고 다대다 방식이 아니라 1대4로 진행된다는 점,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고민을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까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서류 전형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하나씩 자기소개서 작성해가면서 준비해 가시죠.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항목은 크게 4가지 항목이죠. 그래서 각 작성 분량은 각 1000바이트이고요. 첫 번째 항목,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대했던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좀 이야기해달래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기술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노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무래도 고객 응대가 많죠? 그래서 고객 응대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죠. 여러 과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험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시 어떤 과업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간략하게 기술해주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과업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힘드시겠죠? 그때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취했던 대처 방안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좀 서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목이죠.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 일이 힘들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속된 팀에서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을 독려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이고요. 당시 상황을 좀 기술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팀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때 팀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죠. 주변, 동료나 선배 등 여러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가치관을 지켰던 경험을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시 상황을 좀 기술하고 주변의 권유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했던 노력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4번째 항목은 주로 직업윤리와 가치관 이런 항목들이어서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응대했던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 그리고 고객이 원하던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을 써주는 항목이고요. 일단 작성 주제는 까다로운 고객을 슬기롭게 응대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고객 응대 역량, 또 소통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상황, 위기, 행동, 결과로 나누고요. 자, 일단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직, 어떤 회사,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들, 주로 이제 고객 응대하는 일이었겠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었다면 목표를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까다로운 고객을 처음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방식으로 만났던 이야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는 고객도 있겠지만 아니면 동료가 응대를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함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로 어떤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고객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고객이 찾아왔어 이런 정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죠. 그런데 그 고객이 너무 까다로운 요구를 하거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셨겠죠. 그런 무리한 요구, 까다로운 요구를 좀 써주시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객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좀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고성, 언성 높이거나 또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당시에 고객이 뭔가 화를 내긴 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객이 진짜 원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들이 어려웠었다는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화를 내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차마 자기 입으로는 말을 못하고 다른 것을 계속 이제 꼬치꼬치 이제 따지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참 난처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를 할 때 얼마나 이 고객이 진상이었는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그것을 좀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고객의 요구를 잘 들어주셨겠죠? 잘 경청하고 잘 파악해서 고객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당시 이런 고객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드릴 수 없는 어떤 설득을 했던 이유, 설득을 했던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인간적으로 좀 친근하게 다가서서 그걸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고객의 원하는 것을,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실은 그게 고객이 원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줬다는 게 결코 좋은 소재는 좋은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이 이렇게 우리 규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 요구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설득하고 잘 들어주고 이런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그 고객을 만족시켰어,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고객의 변화가 있겠었겠죠. 그래 결과 부분에서 어떤 고객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태도를 바꿨고, 고객이 좀 언성을 좀 낮추고 좀 이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시기 시작하셨어, 이런 것들 이야기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이 이제 그렇게 했더니 만족하셨겠죠. 고객이 만족하고 또 나중에 다시 재방문하고 또 고맙다고 가면서 인사하시고, 또는 이제 그것을 본 상사가 고객한테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결과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소재는 여러분들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또 환자와 보호자 등 이런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 이런 소재들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해결을 하는 부분들 있죠.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결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는 것도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드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잘 들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메모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맞장구를 쳤다라든지, 그러니까 고객이 말씀하실 때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장구 쳤던 이야기 해주셔도 되고요. 또 선배 또는 동료의 어떤 조언을 들었던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나 지침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면 카페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가 병실을 옮겨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관점은요, 어떤 고객의 불만, 항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고객 응대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꼭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 고객의 불만, 고성, 항의,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 앞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기다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설득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 충족이 반드시 어떤 조직의 규정이나 원칙의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자칫
하면 이게 면접에 가서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내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들어드렸다는 선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례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만약에 이렇게 실패 사례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얻었던 교훈, 그러니까 고객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첫 번째 항목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이죠. 여러 가지 과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험을 써주시는데 당시 어떤 과업들을 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자원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을 다 해내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했던 대처 방안, 일이 많이 몰렸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걸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주제는 여러 가지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항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성 많이 스토리텔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였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어 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일들이 갑자기 주어지게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업들이었는지가 좀 나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과업들을 여러 과업이라고 해서 막 4개, 5개 정도 하지 마시고요. 한 3개 정도 또는 이제 적어도 한 2개 정도, 이 정도 과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죠. 자, 이렇게 많은 과업을,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써주시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걸 잘 수행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부담감, 또는 어떤 실패,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다 보면 실패할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런 실패 위험성, 그리고 이런 과업을 성공시키는 게 왜 중요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점, 위기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했어, 또는 과업을 재조정했어.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한 거예요. 일정을 조정한 것도 있고 과업의 내용을 약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혼자만 하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과업이 나 혼자 하는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팀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업이 있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그것도 함께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료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했던 대처 방안, 이 대처 방안을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죠. 자, 이렇게 내가 업무 순위를 재조정하고 프로세스를 바꿨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대처 방안을 통해서 결국 그 여러 가지 과업을 다 수행을 해냈고, 이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 또는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 또는 동료들의 인정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어,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 이런 식으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성 소재는요, 인턴, 아르바이트, 조별 과제, 병원 근무 등 봉사활동, 여러 조직 활동 경험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의 대처 방안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일단 중요한 일부터 내가 수행했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적용해서 그 일을 여러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배울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와 역할을 좀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또는 협력을 요청하거나, 또 플러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야근했던 이야기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래서 밤 10시까지 동료들과 함께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우선 각자 잘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노력들도 함께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관점은요,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위한 동료와의 협업,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걸 다 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우리 팀에 여러 가지 과업이 주어졌는데 이걸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서 잘 수행할 수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처 방안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안들이 있었겠죠. 이런 대처 방안을 선택했던 이유와 생각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좀 너무 멋있는 말 쓰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장황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대방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가끔 보면 이 행동 부분에 이런 부분을 너무 분량을 많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써서 읽는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내가 왜 그런 대처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분량만 많아지고 읽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너무 디테일하게 나열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결국 얻었던 궁극적인 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해서 결국 어떤 것을 얻었느냐를 꼭 반드시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어떤 구체적인 이런 성과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배웠어 라든지 아니면 동료들의 칭찬을 받았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성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면 두 번째 항목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항목이죠.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을 독려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건데,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기 향상을 위해, 팀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팀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선 작성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천체된, 좀 저하된 팀원들의 사기를 향상시켜 높여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팀워크 역량,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에 헌신하고 또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역량을 좀, 내가 동료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이야 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야, 또 나는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메시지를 확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 방식은 당연히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팀원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목표는 이거였어 라고 먼저 상황에서 알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걸 쉽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읽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팀원들과 함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좀 서술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자,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워, 아니면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 아니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팀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원들이 사기 저하됐던 이유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던 모습을 좀 표현을 해주세요. 다들 약속 시간, 휴식 시간, 팀 휴식 시간에 늦곤 했어, 이런 식으로 사기가 저하됐던 이야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팀 분위기가 침체한 거예요. 팀 분위기가 다운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이 문제점 쪽에서, 위기 부분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팀원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또 왜 사기 진작을 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이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팀원들의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뭐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힘들지만 우리 이번에 뭐 조별과제에서 꼭 좋은 성적 받자, 이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했다라든지, 아니면 재충전하는 거 있죠? 뭐 맛있는 간식 먹거나 휴식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협업, 또는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을 거예요. 사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팀인데 팀에 이를테면 5명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나를 빼고 다른 4명이 다 사기가 저하됐어도 괜찮지만 그 중에서 이런 친구가 사기가 저하돼서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나빠졌어. 그래서 내가 이 동료를 도와줬어. 이런 방식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사기가 저하된 것이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중에 한두 명이 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동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동료 이야기를 써줘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팀원들이니까 전체 팀원들이 사이가 저하됐던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명의 사기 저하된 것도 함께 써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료들 내가 지원해줬어요.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동료를 지원해줬던 이야기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결과 어떻게 됐어요? 팀원들이 이제 사이가 충전이 된 거죠. 다 사이가 진작이 됐으면서 다 사이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팀워크가 향상됐겠죠. 그래서 일이 빨라지고 일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했던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소재는요, 어떤 조직 활동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조별 과제를 많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런 항목들은 대부분 조별 과제를 쓰니까 우리는 조별 과제 말고 좀 다른 소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없다면 뭐 조별 과제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다들 워낙 뭐 손님들이 너무 많고 피곤하다 보니까 다들 처져서 다들 얼굴에 뭐 미소가 사라졌어,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동했던 부분을 그럼 어떤 걸 가져다 쓸 수 있느냐? 우선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하죠. 그래서 내가 음료수, 간식, 이런 것들, 뭐 휴식, 뭐 초코파이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제목으로 그런 것도 써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떤 간식이나 휴식을 같이 했다, 삼겹살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잘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정을 받자, 동기부여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뭐 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녁에 따로 만나서 하는 이야기면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대화하고 또 설득했던 것들,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 예를 들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든지 함께 뭐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기회를 활용해서 사기를 좀 끌어올렸어. 그리고 또는 이제 사기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사소하고 작은 일,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귀찮은 일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했어.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어려운 일을 내가 맡거나 이런 식으로 사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기를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때 여기에서 이 팀원들의 반응을 여기에다 이제 써주시면 돼요. 팀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어, 팀원들 사기 충전됐어, 이런 데다가 팀원들의 반응을 여기에 보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뭐 팀원들의 반응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바로 좋아졌다, 이런 것도 실은 괜찮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점점 이렇게 더 뭐 간식도 사다 주고 더 이렇게 막 열심히 했더니 팀원들도 조금씩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우리 서로들 힘을 내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부분에다가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관점은요, 팀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팀원들에 대해서, 왜냐면 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팀원들을 좀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어떤 목표였었는지, 조직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알기 쉽도록 먼저 사전에 꼭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팀원들이 왜 사기가 저하됐는지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목표 달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좀 부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방법들,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 희생, 헌신 이런 것들도 함께 부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팀의 사기 충전에 따라 팀 분위기 반전, 아까 말씀드렸죠? 팀원들의 반응이죠. 팀 분위기가 반전됐어. 그리고 팀워크, 협업과 함께 여러분들 목표 달성도 반드시 이 결과 부분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 목표 달성했던 부분이 꼭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이 부분 꼭 함께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항목 살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항목입니다. 주변 동료나 선배들의 권유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좀 지켰던 경험을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주변의 권유를 이겨내기 위해 실행했던 노력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보 자기소개 항목 중에 이 네 번째 항목이 좀 이번에 가장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쓰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작성 주제는요, 여러분들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지켰던 경험인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떤 직업 윤리나 정도를 추구하고 또 여러분들 어떤 성실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였어.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만 나는 그래도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이를테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치관을 너무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손위생 이런 거 있죠. 병원의 손위생. 내가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야만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위생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더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찾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원칙이나 그 조직에 그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이나 규칙, 어떤 매뉴얼 정해놓은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하려고 생각했느냐, 어떻게 일을 하려고 했느냐, 그것이 이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반드시 이 상황에서 꼭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원칙,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던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건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이나 갈등을 느꼈겠죠? 이런 유혹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부분에서,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내 생각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먼저 좀 써주시고요. 가치관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소신, 신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었죠? 이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꼭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주변에 권유가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이 행동 부분의 첫 줄에다가 반드시 좀 언급해 주시고 가시면 글쓰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 힘들었던, 어려웠던 것을 감수했던 것을 꼭 좀 써주시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도 함께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 자, 이렇게 결과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봤을 거예요. 분명히 더 힘들 거예요. 더 이를테면 일이 늦어져서 더 야근을 많이 했거나, 뭐 일이 좀 지연이 됐거나, 여러분들이 더 피곤했거나, 이런 여러분들의 불편함, 손해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좀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내가 가치관을 지켰어,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준수했던 이야기를 결과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주변 동료들도 조금씩 인정해주고 나의 생각에 동참해줬어,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죠. 또는 그것을 봤던 고객들의 반응, 또는 상사의 어떤 평가, 칭찬,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소재는요, 조직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경험 어떤 거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아르바이트, 인턴 근무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면 돼요. 이를테면 팩스 받는 거, 이런 거 있죠.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팩스 그거 실은 점심 먹을 때 하루에 2번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권유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 선배님들도 일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가치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컵을 씻는데,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컵 그렇게 깨끗이 씻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써주시면 되냐면, 친절하게 내가 고객을 응대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어떤 조직 목표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이런 가치관이죠. 이런 가치관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위생을 잘 지켜야 되겠다, 안전을 꼭 준수해야 되겠다, 또는 이 일을 내가 성실히 해야 되겠다,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야 내가 그래도 인턴 근무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성실함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점은요, 좀 거창하고 멋진 이런 가치관을 지켰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쓰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소신, 신념,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아주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 이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멋진 가치관, 거창하고 멋진 가치관을 만들어내서 그걸 내가 하려고 했다 라고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실은 부담스러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생각, 직원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또 간호사라면 당연히 이건 해야 돼 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가치관,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직 원칙, 규칙, 이런 매뉴얼보다는요, 여러분들 어떤 성실함, 책임감, 이런 생각을, 가치관을 준수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 사람들의 어떤 권유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좀 갈등이 흔들렸어, 좀 유혹을 느꼈어,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진실성 있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주변 사람들을 좀 도덕적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가끔 작성하다 보면 내가 좀 틀려고 그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2번, 3번 컵을 씻는 제 모습을 본 동료가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제 모습이 안쓰러워서 실은 예를 들면 손이 막 쓴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줬어, 이런 식으로 동료가 나를 좀 챙겨주려고 그렇게 권유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준수함에 따라 여러분들의 어떤 불편함, 손해, 이런 것들 반드시 꼭 써주시라고 그랬죠. 그와 함께 어떤 성공적인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인정을 받고 어떤 동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쉽고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쌤 강의를 좀 자주 본 분들은 좀 알고 좀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쌤이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를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선 제시된 항목이 있죠. 그 항목에 가장 적합한 소재를 빨리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소재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자,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쓰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해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내가 사기 저하된 팀원들의 어떤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노력, 그런 것을 쓰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동료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줘야지, 또는
내가 힘들어하는 팀원들을 내게 맛있는 내 개인 돈으로 사비를 털어가면서 맛있는 걸 사주면서 팀원들의 용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내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줘야지. 이런 게 이제 메시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작성 방향이 잡히니까. 그래서 쌤이 앞에서 항목 설명을 해드릴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먼저 꼭 말씀드리고 했었죠.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객 응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아까 화살표 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메시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객 응대 역량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쓰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난 고객도 고객의 말씀도 끝까지 잘 들어주는 나의 고객 응대 역량을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전달할 메시지를 좀 표현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쓰기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카 기법 있죠? 아까 보셨던 거예요. 상황, 위기, 행동, 결과에 따라서 키워드를 일단 쓰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조별과제 팀원들 누구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단락을 유지한다는 거 뭐냐면 상황, 위기, 행동, 결과로 나누어서 써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칸을 9분 지어 놓으라는 거예요. 엔터를 쳐서. 알았죠? 이렇게 칸을 9분을 지어 놓고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배치하고 나서 이야기 전체 틀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틀을 쭉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짧은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고객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문장, 짧은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짧은 문장을 바탕으로 이렇게 쭉, 자, 키워드를 쭉 쓰면서 쭉 한번 밑으로 쭉 내려왔죠? 원래 전체 틀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쓰면서 짧은 문장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짧은 문장을 이용해서 긴 문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된 문장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수식어들을 넣어가면서 문장을 이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장이 있으면, 짧은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다 보다 더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수식어들을 넣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씩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소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소제목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분량을 체크하고 맞춤법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락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상황, 위기, 행동, 결과로 나눠놓고 키워드를 썼고 짧은 문장도 쓰고 완성된 문장도 만들었던 거예요. 문장도 완성을 했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반드시 상황, 위기, 행동, 결과로 나눠놓고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 써줄 게 어떻게? 이 상황, 위기, 행동, 결과가 분량이 균등해야 돼요. 그래서 2대 2대 3대 3 또는 2대 3대 3대 2 정도로 이 분량이 균등하게 배치가 되도록 꼭 신경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들을 나중에는 읽기 좋게 3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단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본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실은 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쓰는데 막 반나절씩 한 항목 쓰는데 반나절씩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쌤이 알려준 방식대로 해보세요. 그럼 실제 1시간 안에 한 항목씩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쭉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 작성 가이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열심히 잘 작성하셔서 서류 통과하시고 또 필기 통과하셔서 나중에 면접 때 꼭 뵙도록 할게요. 이번 면접이 좀 일대 다도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상황 면접이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방향을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존 다른 공기업들의 상황 면접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충분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합격 힘껏 응원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더 힘내서 잘 작성하시고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